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공론장 진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론장을 논의 의제를 가지고 잘 진행을 해야지 공론장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론장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공론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배치에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 진행에 있어서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한 확대된 인식, 그 다음에 이해관계 확인과 공동 기반 모색, 세 번째로는 대안 모색과 합의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 확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안에 대한 확대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고 문제 인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점을 확인하고 논의 주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참여자들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 확인과 공동 기반 모색인데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식과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이해가 뭔지, 자기 생각이 뭔지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이해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과 타인의 인식과 이해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유 가능한 이해 기반을 찾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타인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는 과정,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또는 상호 의견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고 그 대안들 가운데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안 모색과 현실적인 조건 이해는 다양한 종류의 대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조건에 맞는 것, 이래야만 우리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가운데 현실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합의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 이후 과정에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향후 실천 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론장의 구성과 배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 출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공론장에 출연하게 되나요? 전체 진행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자나 발제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임 토의를 하는 경우에는 팀별 진행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참여한 주민이나 시민 같은 참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관계기관 인사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공론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단 같은 것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객관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단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원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각각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진행자는 말 그대로 공론장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공론장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토의 진행 능력을 갖춘 사람,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분임 토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전체 토의,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토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체 진행자가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자, 발제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죠. 사회자는 공론장에 공식성을 부여하고 개회나 폐회 선언을 하고 참여 인사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제자는 공론장 논의 촉진을 위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별 진행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실리테이터 뿐만 아니라 조정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팀별 진행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인 토의를 진행하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쟁점을 잘 포착하고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무엇인지, 또 충돌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특히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갈등 조정 역량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는 분임 토의를 고려해서 팀별로 10명 이내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팀별로 연령이라든가 성비라든지 지역 등을 혼합해서 다양한 의견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에서 차이는 수준 높은 논의를 위한 에너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여자의 구성을 이렇게 브랜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인사는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논의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안과 관련해서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 좀 다른, 차이가 나는 복수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소각장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 서울시청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면 서울시청 공무원이 그 소각장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단 소속 인사라고 했는데요. 검증단도 넓게 보면 공론장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검증단은 공론장 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론장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자들의 불만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운영팀의 개선을 요구해서 공론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지원팀은 공론장 진행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하고 공론장 촬영이라든가 기록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론장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진행자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분임은 진행자를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의의 밀도가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 경우에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숫자가 좀 늘어도 상관은 없는데 10명이 넘는 경우에는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테이블별로 이렇게 진행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임 진행자뿐만 아니라 코-미디에이터라고 해서 이 분임 토의 진행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정리한다든지 토론 내용을 갈무리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자와 발표자가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이 앉는 자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잘 가실 거고요. 오늘 공론장 진행 첫 시간으로
공론장 진행의 목적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공론장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